반갑습니다. 체인지마인드입니다.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 혹시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분명 상대방은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데 왠지 모르게 불편해 보이거나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하지만 어딘가 찜찜한 기분이 드는 순간 말이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하지만 과연 그들의 진짜 속마음까지 제대로 읽어내고 있을까요?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앨버트 메라비언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상대방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말의 내용은 단 7%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93%는 목소리 톤과 비언어적 신호가 좌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분명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깊은 연결을 원하거나 오해를 줄이고 싶은 마음이 클 겁니다. 이 비언어적 신호는 마치 상대방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이 신호들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놀랍도록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소통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몸짓, 표정, 눈빛 하나하나에 담긴 미묘한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은 직장생활, 연애, 친구관계 등 모든 대인관계에서 여러분을 한 단계 더 성장시켜줄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할 대화 중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비언어적 신호들을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파헤쳐 볼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채널이 여러분의 소통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데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말의 내용보다 비언어적 신호에 더 집중해야 할까요? 그래서 비언어적 신호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인간이 진화 과정에서 언어보다 비언어적 소통을 먼저 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말을 배우기 전에 엄마의 표정이나 목소리 톤으로 감정을 읽어내듯이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비언어적 신호를 더 신뢰하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비언어적 신호를 누출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무의식적인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이 새어나오는 창구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질문을 했을 때 네라고 대답하면서도 눈을 피하거나 몸을 뒤로 젖힌다면 그 네라는 대답에는 망설임이나 거부감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아니요라고 말하면서도 눈빛에 미안함이 가득하고 몸이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그 거절에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을 수 있죠. 여러분도 혹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아마 그 혼란은 비언어적 신호가 말의 내용을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처럼 비언어적 신호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상대방의 감정, 의도, 태도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비언어적 신호를 읽는 능력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상대방의 깊은 내면을 헤아리는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핵심적인 통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비언어적 신호들을 어떻게 읽어내야 할까요? 핵심은 바로 관찰과 맥락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신호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호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대화의 상황과 상대방의 평소 성향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행동 심리학에서는 특정 비언어적 신호가 항상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팔짱을 끼는 행동이 모든 상황에서 방어적인 태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워서 팔짱을 낄 수도 있고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 팔짱을 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평소와 다른 변화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평소에는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특정 주제가 나오자 갑자기 팔짱을 끼거나 몸을 뒤로 젖힌다면 이때는 그 주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상대방의 전반적인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대화의 흐름 속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비언어적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문화적 차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제스처가 다른 문화권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비언어적 신호를 읽는 것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하는 섬세한 작업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대화에서 상대방의 어떤 비언어적 신호를 포착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구체적인 비언어적 신호들을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눈맞춤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듯이 상대방의 감정과 의도를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서 중 하나입니다. 대화 중 상대방이 눈을 마주치는 시간과 방식은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여러분과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길고 안정적이라면 이는 대화에 대한 관심, 신뢰, 그리고 진정성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반면 눈을 자주 피하거나 불안하게 흔들린다면 이는 긴장감, 불편함 또는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눈맞춤을 아예 피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눈맞춤을 유지하여 진실성을 가장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동공의 크기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동공은 흥미나 호감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확장되고 반대로 불쾌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동공 반응이라고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생리적 반응이라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빛의 양에 따라 동공 크기가 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지만 대화 중 미묘한 변화를 감지한다면 상대방의 감정을 엿볼 수 있는 창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대화에서 상대방의 눈빛에서 어떤 이야기를 읽어내셨나요? 두 번째 핵심 비언어적 신호는 바로 표정입니다. 얼굴은 수많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 히로에라게오욕의 감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부위입니다. 특히 미세 표정은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찰나의 순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표정으로 상대방의 진짜 감정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웃고 있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눈가에 주름은 생기지 않는다면 이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한 웃음, 즉 미소는 눈가의 근육까지 함께 움직여 눈가에 주름이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눈썹의 움직임이나 입술을 꽉 다무는 행동, 코를 찡긋거리는 표정 등도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놀라움, 분노, 슬픔, 행복, 혐오, 두려움, 경멸과 같은 기본적인 감정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표정으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문화와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상대방의 얼굴을 관찰할 때 단순히 웃고 있다는 사실을 넘어 그 웃음이 진정성이 있는지 혹은 그 웃음 뒤에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지를 파악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표정 읽기는 상대방의 감정에 더욱 깊이 공감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비언어적 신호는 몸의 자세와 제스처입니다. 우리의 몸은 말보다 솔직하게 우리의 심리 상태를 드러냅니다. 열린 자세와 닫힌 자세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는 행동은 흔히 방어적이거나 폐쇄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일 수 있습니다. 반면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거나 손바닥을 보이는 개방적인 자세는 상대방에게 호감과 관심을 표현하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손의 움직임, 즉 제스처도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할 때 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열정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손을 숨기거나 주머니에 넣는 행동은 불안감이나 솔직하지 못한 태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 위로 제스처에도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 목을 만지거나 머리카락을 꼬는 행동, 옷을 만지작거리는 행동 등은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제스처는 상대방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대화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주제를 바꿔주는 등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이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이끌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간과하기 쉬운 비언어적 신호는 바로 목소리의 톤과 속도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같은 내용의 말이라도 목소리의 높낮이, 크기, 속도, 그리고 말 사이의 쉼은 전달되는 메시지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 잘했어라는 칭찬의 말이라도 무미건조하고 낮은 톤으로 빠르게 말한다면 진심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간 흥분되고 높은 톤으로 천천히 말한다면 진심 어린 칭찬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죠.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목소리의 비언어적 요소를 준언어라고 부르며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합니다.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는 목소리 톤이 높아지거나 빨라지는 경향이 있고 피곤하거나 우울할 때는 톤이 낮아지고 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말 사이에 침묵이 길어지거나 불필요한 추임새가 많아진다면 이는 상대방이 무언가를 망설이거나 숨기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상대방의 말 자체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말을 담아내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처럼 미묘한 목소리의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은 상대방의 감정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섬세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대화 중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비언어적 신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눈맞춤, 표정, 몸의 자세와 제스처, 그리고 목소리의 톤과 속도까지. 이 모든 신호들은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신호들을 개별적으로 해석하기보다 클러스터, 즉 여러 신호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패턴을 읽어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 눈을 피하고 입술을 꽉 다물고 몸을 뒤로 젖힌다면 이 세 가지 비언어적 신호 클러스터는 괜찮지 않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이러한 비언어적 신호 읽기 능력은 단순히 상대방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을 넘어 스스로도 자신의 비언어적 신호를 의식적으로 관리하여 타인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인식을 높여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대화할 때 상대방의 비언어적 신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어떤 비언어적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거울을 보며 연습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대화의 품격을 높이는 질문의 기술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소통 능력을 항상 응원합니다.